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입니다. 오늘은 미니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중력인데요. 꼭 필요한 힘이지만 이 중력 때문에 우리 인체에 변화가 일어나요. 제 배도 원래 이렇게 처지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중력이 더 세지는 건가요? 빠르면 20대 아니면 30대부터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뭐 스킨 보톡스도 맞으시고 슈링크로 관리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아예 노화가 안 되게는 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처짐을 해결하고 싶은데 뭐 레이저나 보톡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실리프팅,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상 수술 방법입니다. 미니 거상은 안면 거상술도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에 판을 들고 그 속에는 이제 또 근막층이 있거든요. 이게 당기면은 올라오지만 근막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당겨도 잘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 근막층을 당겨 주어야지만 얼굴이 좀 더 어려 보일 수 있는데, 미니 거상 방법은 안면 거상을 전체를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이 된다, 무섭고 부담이 되는데 실리프팅만으로는 좀 효과가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열개선은 브렛나루 아래부터 귀 앞을 지나 또 얼굴형에 따라 귀 뒤까지 넘어가기도 하고요. 피부의 판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 속에 있는 근막을 당겨서 꼬매준 다음에 남는 피부를 다시 정리해주고 봉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미니 거상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면 거상과 미니 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개선의 길이, 근막층을 또 절개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막층을 절개하게 되면 좀 더 확실히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출혈이나 수술 시간이나 회복 기간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니 거상은 그 중간을 절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고민되는 부위에 따라 부분적인 기준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에 처지는 부위도 사람마다 조금씩 더 다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머니 연령대 분들은 광대가 넓어지고 얼굴이 넙대대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조건 많이 당긴다고 처짐은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위쪽으로 절개선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절개선은 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미니 거상의 효과도 별로 안 가고 뭐 미비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미용 시술이나 수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미니 거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든지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 미니 거상을 하면서 안면 거상 전체를 당긴 효과를 기대한다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을까요? 광대가 너무 발달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처짐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얼굴이 더 입체감이 없으면서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당겨 놓으면은 다시 좀 얼굴형이 동글동글해지기 때문에 처짐 개선은 원하지만 얼굴이 조금 가로로 길어지는,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광대뼈가 좀 발달해 있는데 안면 거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대 축소술을 하면서 안면 거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파워 관리에 대해서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미니 거상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귀 앞에 절개선에 있는 봉합살을 일주일 후에 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부어있고 또 붓기 빨리 빠지라고 페이셜 밴드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기 사이로 막 손가락을 넣어서 막 이렇게 긁으시거나 혹은 여기 궁금해서 이제 만져보시거나 자꾸 건드리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봉합살은 일주일 후에 뽑으니까 좀 불편하셔도 그때까지는 좀 뭐 물 들어가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긴 한데 술이나 담배, 힙판을 꽤 넓게 박리라는 수술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또 상처가 잘 아물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도 피해주시고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 상체를 세우고 있는 게 붓기 빠지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이틀째까지는 어른찜질 잘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붓기 빠지는 데도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제가 맞아요. 제가 요새 30대 분들한테 미니 거상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냉철하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술이 절개선이 요만큼이지만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번 건드린 부위는 어쨌든 흉살이 안쪽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계속 노화는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땡기고 싶을 때 이게 막 재수술, 3번째 수술, 4번째 수술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수술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어릴 때는 그냥 관리하는 거 위주로, 그리고 너무 많이 처지신 분들이 막 스트레스가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런 분들 고려해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처짐이 빠른 분들은 뭐 50대 초반? 많이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뭐 녹지 않는 실로 실리프팅을 했었다, 녹는 실로 실리프팅을 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할 수 있고요. 뭐 지방 흡입을 하셨던 분들, 실리프팅 하셨던 분들 대부분 수술이 가능해요. 예전에 안면거상을 했었다, 또 피판을 들 수 있느냐, 다시 안면거상을 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 상담을 하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는 실인 경우에는 사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거상 수술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서 안 보여요. 근데 녹지 않은 실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당길 수 있고요.